안녕하세요. 자영업자의 자립을 돕는 자립마케팅입니다. 저는 박 대표고요.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은 최 팀장입니다. 최 팀장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최윤호 팀장입니다. 최은호 팀장이 이 자리에 왜 나왔냐면 여러분들 우리 음식점 아니면 호텔, 미용실, 헬스장 등등등 네이버에 플레이스 순위 그리고 네이버 상에 우리 매장이 어떻게 노출되는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되냐면 오타쿠가 돼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언젠가 과거에 좋아했던 게임이 있었을 거예요. 그 게임 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군가는 잠도 안 자고 했을 거고요. 그렇게 나의 인생에 중요했던 게임을 할 때는 이 회사에서 주요 업데이트를 하거나 주요 공지를 올리면 그거를 누구보다 빠르게 빛의 속도로 기다렸다가 클릭하고 내용을 정리하고 다른 유저들보다 내가 먼저 게임에 접목을 해야지만 남들보다 고수가 될 수 있죠. 그렇죠. 네이버 상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정도 해서는요, 다른 경쟁 매장들보다 상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강조해 드렸듯이 노출로 끝나면 안 되고 나한테 고객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내 매장에 올 수밖에 없게끔 그런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게임을 벌이는 이 게임판이 어디냐면 네이버잖아요. 그러면 이 네이버가 만들어 놓은 게임의 법칙을 내가 잘 이해해야만 경쟁사들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번에 네이버에서 중요 공지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그래서 공지가 업데이트 되면 여러분들도 플레이스랑 마케팅에 관심을 기울일 때는 아마 예민하게 체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서 매장을 운영을 하다 보면 또 이런 일들이 꼭 뒷전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 또 한 1년에서 2년 정도 공지나 업데이트를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최근에 플레이스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내용들 지금 놓치고 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거를 최 팀장이 좀 잡아드릴 거예요. 오늘 최 팀장이 준비해온 내용 같이 들으면서 내 매장에 이 내용 중에 바로 플레이스에다가 접목할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얘기 들어보시죠. 최 팀장님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이시라면은 플레이스 순위가 중요하다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업계에서는 가장 좀 화두에 오르는 것이 플레이스 순위이기도 하니까요. 너무 중요하죠. 네. 근데 이게 빈익빈 부익부처럼 좀 상위에 노출되어 있는 업체들은 계속 눈에 자주 띄니까 그만큼 고객들이 갈 확률도 높아지고 갔다 와서 리뷰를 남길 확률도 높아지는데 하위에 있는 업체는 올라오지 못하면 노출될 기회부터 사실상 박탈을 당하고 있죠. 그렇죠. 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이 순위를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할 텐데 네이버가 사실 그 알고리즘이 움직이는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공개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사실 수많은 마케팅 대행사들이 예전부터 상위 노출 보장 이런 걸 약속을 하고 영업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플레이스 순위는 매일매일 오르내리고 있어요. 근데 이 오르내리는 기준에 대한 힌트를 우리는 곳곳에서 좀 찾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곳은 이제 네이버에서 직접 운영 중인 서치앤테크라는 블로그입니다. 서치앤테크. 네이버의 이제 검색 엔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공지도 하고 소개도 하고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진행 상황 이런 것들도 공유를 해주는 블로그인데 생각보다 자주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12월 8일자로 지난 달에 이제 올라온 내용인데 벌써 한 달 가까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내용입니다. 네. 얼핏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아예 모르고 계시거나 화면 이제 보시면 새로워진 맛집 검색 결과를 만나보세요라는 제목으로 이제 올라온 글입니다. 네. 홍대 맛집이라는 검색어를 했을 때 이런 화면이 보이는데 여기 앞에 두 개 사진은 이 매장에서 직접 등록한 사진이에요. 네, 이런 사진들. 네. 근데 이 옆에 사진 밑에 닉네임이 있는 사진들이 있죠. 옆으로 쭉쭉. 네. 이런 애들은 영수증 리뷰에 있는 고객들이 올린 사진입니다. 영수증 리뷰가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이미 네이버에서도 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고 대부분 사장님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이제 실제 우리가 검색 화면에서 보는 이 데이터까지도 반영이 돼버린 거예요. 네. 게다가 아래에 보면 텍스트로 되어 있는 어떤 이 가게에 대한 리뷰 내용들이 네. 또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다 영수증 리뷰고. 맞습니다. 영수증 리뷰에 있는 문장 하나를 이제 노출시켜주는 건데 그 문장에서 보면 이렇게 볼드 처리되어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불고기, 스테이크, 파스타, 방어, 아니면 뭐 묵은지 볶음밥, 고추장찌개 이런 식으로 메뉴에 대한 키워드도 있고요. 네.
뭐 디저트, 커피, 카페, 베이커리 카페 네. 이런 것들까지도 다 강조가 돼 있죠. 네. 이렇게 밑에 텍스트까지 영수증 리뷰에서 끌고 와가지고 보여주는 건데 네. 이런 메뉴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들도 결국에는 우리 매장에서 뭘 파는지를 알려주는 텍스트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영수증 리뷰에는 이런 우리 매장에 관련된 조금의 소개, 단순히 맛있어요가 아니라 이런 메뉴에 대한 언급이나 우리 시설에 대한 언급이나 업종에 대한 언급이나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가면 더 좋다라는 힌트를 또 얻을 수가 있는 영역이 생긴 거죠. 영수증 리뷰 안에서의 그 하나하나 단어들을 다 네이버가 키워드로 인식을 한다. 맞습니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네이버 검색 엔진 자체가 키워드의 확장성을 가지고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거까지는 사실 일반 자영업자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거기서 알아야만 하는 것은 이 화면에서 보이는 이런 텍스트들이 고객들한테 실제로 가장 먼저 다가가고 있고 여기서 연결되는 텍스트까지도 사실은 홍대 맛집이 아니라 이런 홍대 묵은지 볶음밥, 홍대 스테이크 이런 걸 검색했을 때도 우리가 노출될 확률 자체를 높여준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텍스트 자체가 중요하다는 내용인데 이거를 이 블로그 안에서 이 화면에서 보면 이미 변화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사진으로 비교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그냥 우리가 등록한 사진이랑 업체 정보 1, 2, 3, 4위 ABC 붙여서 보여줬다고 하면 지금은 방금 보여드린 화면처럼 사진 2개 우리가 등록한 거 그리고 뒤에는 고객들 영수증 리뷰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변화를 계속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런 키워드 필터 기능이라고 제가 지금 표시한 이 부분도 검색 도구를 좀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보여줄 수 있게끔 이런 식의 뷰 맛집, 뭐 사진 찍기 좋은 곳, 특별한 날 체크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업체들을 좀 보여줄 수 있게끔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 구분 기준도 당연히 어딘가에는 이 관련된 키워드가 노출되어 있어야지만 우리 업종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수증 리뷰라든지 플레이스 소개라든지 이런 부분에 꼭 이 관련 내용이 노출될 수 있어야 되겠죠. 영수증 리뷰가 원래도 중요했고 이 영수증 리뷰로 인해서 우리 플레이스에 가면 리뷰란에서의 개수도 중요하고 뭐 최근의 리뷰도 중요하고 또 이게 예전에는 평점에까지 영향을 미쳤었던 건데 네. 이제 이거를 아예 네이버가 플레이스 메인에다가 바깥에까지 끄집어내버린다. 네. 그만큼 영수증 리뷰가 더 중요했고 아마 이걸 네이버는 한 2년 전에 영수증 리뷰를 최초 업데이트 했을 때부터 지금 이렇게 만들 거라는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이버가 이제 가장 강조하는 게 실제 데이터거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른 뭐 다음이나 구글 이런 데서는 어떤 업체 플레이스에 들어가서 리뷰를 남기려고 하면 로그인만 하면 돼요. 그 매장에 방문했다는 인증 절차 같은 게 따로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그냥 누구든지 로그인만 하면 1점 리뷰 남길 수도 있고 5점 리뷰 남길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는 이 데이터의 진실성이 좀 의심되거나 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네이버는 실제 방문한 사람이 자기 영수증을 사진 찍어서 인증을 해야만 리뷰를 작성할 수 있게끔 권한을 주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상 네이버는 이제 가장 손님들의 어떤 진실된 데이터를 원한다. 그리고 꾸준한 데이터를 원한다. 이런 것들을 계속 목표로 삼고 개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화면 보여드리면 여기에 이제 어떤 검색어까지도 확장을 시켜주는지를 네이버가 살짝 힌트를 줬는데 네. 예전에는 그냥 우리 항상 지역 뒤에다가 맛집 붙이는 것이 최고의 키워드라고들 알고 있잖아요. 그랬었죠. 대구 맛집, 네. 강남 맛집, 홍대 맛집 혹은 무슨 지하철역 맛집 이런 식의 것들만 우리 업종에 해당되는 키워드다. 그 중에서 넘버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바뀌어서 그냥 단순히 제주 맛집이 아니라 이렇게 제주 오션뷰 맛집 네, 단순히 강남역 맛집이 아니라 강남역 소개팅 이렇게 검색해도 거기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우리 음식점을 소개해 줄 수 있게끔 계속 확장에 관한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힌트를 준 겁니다. 다양한 키워드에서는 예전에 검색했을 때 플레이스가 없었는데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뭐 강남역 소개팅을 검색해도 강남역 소개팅하기 괜찮은 곳들을 순위를 매겨서 플레이스로 노출시켜준다. 네, 그러니까 키워드가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간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이것도 다 유저들이 그런 디테일한 검색 결과들을 원하기 때문에 네이버가 그거에 순응을 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결국 고객이 원하는 거를 만들어주는 게 그게 또 네이버가 할 역할이고 그런 고객들을 우리 매장에 보내드리기 위해서 네이버가 이런 업데이트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심지어 네이버는 고객이 원하는 데이터를 보여주려고 하는 목적도 당연히 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 힌트를 계속 블로그에서 주고 있는데 네. 고객이 아무렇게나 검색해도 최대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좀 유추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까지도 개발 중이거든요. 그래서 소개팅이라고 검색했을 때에도 맛집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렇죠. 카페를 보여줄 수도 있고 그렇죠. 혹은 특정 어떤 공간대여 장소를 보여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연결되어 있는 업종들이 있을 텐데 네. 그것들을 소개팅이라는 단어 하나에서도 다 파생될 수 있게끔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확장성 있게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쉬운 말로 하면 아무렇게나 검색해도 너가 원하는 걸 보여주겠다. 음. 네, 그래서 약간 검색 엔진 자체의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바보같이 검색해도 결과값을 보고 내가 원했던 게 이거야. 그쵸. 이럴 수 있겠네. 네. 강아지 바나나 이렇게 검색한 사람이 네. 사실은 강아지가 바나나를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그것까지도 유추해서 강아지 바나나만 검색해도 그 내용에 바로 보여줄 수 있게 개발을 네. 하고 있다는 걸 실제 이 블로그 안에 이미 올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 식의 것들이 맛집에도 당연히 적용될 거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네. 이런 키워드 하나하나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겠죠. 그것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블로그에는 네이버의 어떤 검색 시스템 변화 내용 같은 것들이 항상 정리돼서 계속 올라오는데 뭐 네이버에 이제 따로 검색을 하셔서 마케팅에 관심 있으신 사장님들이 어떤 보시는 포스팅들은 대부분 다 이제 마케팅 대행사에서 올려준 정보들이 그런 정보들이 많죠.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정보의 진실성 여부를 계속 판단하거나 그런데 에너지를 쏟지 마시고 여기 들어와서 한눈에 보시는 게 가장 믿음직스럽고 정확한 데이터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이걸 매번 체크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하면서 이제 어렵죠. 오프라인 매장 신경 쓰기만 해도 바쁘시니까 저희 채널에서 이제 이런 게 올라왔을 때에는 바로바로 최대한 빨리 공유할 예정이거든요. 그럴 거예요. 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여기를 좀 즐겨찾기 해놓고 앞으로 자주 들어가야지 하고 몇 번 들어가다가 보면 공지하고 업데이트가 올라오는데 이건 내가 당장 접목할 내용들이 아닌 것 같은 것들이 또 있잖아요. 많죠. 그러다 보면 또 안 들어가게 돼. 네. 근데 딱 그러다가 또 중요한 것들 올라왔을 때 놓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채널을 구독해 놓으시면 저희가 그걸 다 걸러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엑기스들이 있을 때만 이렇게 최 팀장하고 같이 나와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검색 결과가 변한 것도 사실은 두 번째 변화예요. 큰 변화가 작년 12월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스팅 안에 관련 공지라는 링크가 있는데 이걸 누르면 작년 12월 13일에 올라온 글이 이제 보여요. 네. 여기서 보여주는 게 이제 저희 큰 키워드, 뭐 강남 맛집, 홍대 맛집 이런 것처럼 검색량 자체가 되게 많은 키워드들에다가 베타 서비스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For You라는 탭이 주변 장소 옆에 따로 생기고 특정 키워드에만 생긴 거예요. 옆에 생기고 거기 눌렀을 때는 로그인해 있는 회원의 이제 개인정보에 맞춰서 개인화된 데이터를 추천해주는 탭을 네이버가 시범 운영을 했었던 거죠. 네. 그거에 대한 공지 내용이 이미 작년 12월에 올라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미팅하는 여러 업체들,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팅했던 수많은 업체 이제 사장님들이 다 모르고 계셨어요, 이거를. 제가 이제 모바일 화면이랑 PC 화면으로 이런 게 있다라고 보여드렸을 때 몰랐다 하시는 분들이 100%였습니다. 네. 한 분도 몰랐어요. 그럼 한 달 동안 아무도 이런 공지들을 안 보고 있다, 대부분. 그렇죠. 심지어 얘는 1년 동안이었죠. 이미 1년 동안 베타 서비스를 한 내용인데 1년 내내 만났던 분들 중에 2021년 12월에? 네. 아무도 모르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거를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저희가 아니라 업주분들이신데 그럴 수 있죠. 네. 혹은 더 중요한 건 이제 마케팅 대행사라고 한다 그러면 더 알아야겠죠. 네. 근데 이제 업주분들은 당연히 대부분 신경 못 쓰고 계신 영역이고 마케팅 대행사들도 이런 걸 하나하나 짚어서 이야기해 주는 곳을 사실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되게 유의미한 것들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챙겨야 된다라는 거를 저희는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렇죠. 일부러 찾지 마시고 최대한 저희 채널에서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취향 기반 혹은 내 성별과 어떤 나이대 그리고 지금 요일이랑 시간대 이런 것들 구분해서 보여주는 페이지가 있었는데 얘는 이제 앞에 보여드렸던 공지사항대로 변화하면서 사라졌어요. 1년 동안 시범 운영한 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번에 1년 만에 변화가 또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결국에는 말해주는 건 네이버가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이버는 어쨌든 이들의 목표는 어떤 사용자들한테 우리 고객들한테 가장 정확한 데이터, 그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좀 진실되게 보여주는 거,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 맞게 계속 변화를 하고 있는 거니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플레이스에 트래픽을 올린다 해주는 업체라든지 영수증 리뷰를 대필해준다 하는 업체라든지 절대 하면 안 되죠. 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결국에 네이버는 무조건 진실 데이터만 남기고 그런 어뷰징 행위를 하는 업체들은 다 도태시킬 거고 네. 떨어뜨린 다음에 절대 회복을 안 시켜줄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잠깐의 유혹에 흔들려서 돈 들여서 실제로 하지 마시고 최대한 영수증 리뷰 이벤트를 통해서 좀 건강한 리뷰를 확보해서 그걸 꾸준히 운영했을 때 얻는 혜택을 좀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최 팀장이 너무 중요한 이야기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 2년 전에 영수증 리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영수증 리뷰를 작업만 해놓으면 이게 플레이스 순위까지 반영이 되는 거야. 그랬죠. 그리고 리뷰 5점짜리로 막 도배했더니 평점도 5점 만점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이거를 작업을 해드린다는 업체들이 그때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업체한테 맡겼을 때 효과를 봤어요. 네. 5점 만점에 플레이스 순위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계속 맡겼죠.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네이버가 결국은 모니터링을 해서 그리고 알고리즘으로 다 잡아냅니다. 그랬을 때 이 업체는 플레이스 상위에 있는 게 작업해가지고 올려놓은 업체구나 라고 해서 그 매장의 플레이스 순위가 저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부터 블랙리스트가 되니까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공지가 나오고 업데이트가 됐을 때 이거 남보다 내가 먼저 접목을 해볼까? 접목을 하면 효과 보겠지. 효과 볼 거예요. 그 순간에는요. 하지만 추후에 모니터링에서 결국 걸리게 되고 다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진정성 있게 네이버가 원하는 행위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세요. 네. 만약 영수증 리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실제 고객한테 영수증 리뷰를 달아달라고 하시는 거죠. 제가 드리는 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객이 결제하잖아요. 밥 먹고 나서. 그럼 결제할 때 고객님한테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그러면 고객이 네, 맛있게 먹었어요 하겠죠? 그러면 결제하면서 요즘 영수증 리뷰가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네이버에 리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셨다면. 이랬을 때 그 고객이 알겠습니다 하겠지, 안 쓸지언정. 그런데 이 행위를 10명한테 하면요, 확률상 1명 정도는 달아줍니다. 하루에 1명, 2명만 달아줘도요, 한 달이면 2명이면 60개의 영수증 리뷰가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의 경쟁 매장에 플레이스 가가지고 리뷰 몇 개 달렸나 보잖아요. 한 달에 몇 개 안 달려있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을 조금만 기울이시면 실제로 네이버가 원하는 리뷰 개수가 쌓이고, 그리고 맛있게 먹은 고객들이 리뷰를 달아주니까 리뷰 안에 방금 최 팀장이 설명했던 좋은 키워드들이 담길 확률이 올라가겠죠. 네. 자꾸 이렇게 긍정적으로 진실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플레이스 순위가 진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팁만 드릴 거예요. 네. 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최 팀장이 또 추가하고 싶은 팁 있을까요? 리뷰를 잘 받기 위한, 좋은 리뷰를 잘 받기 위한 팁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부탁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가장 이제 좋은 리뷰, 좋은 내용의 리뷰를 확보하기에는 이벤트를 그래도 운영하는 게 가장 좋죠.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사실 리뷰를 잘 안 남깁니다. 아시겠지만. 그렇죠. 네, 영수증을 받아가시는 분들도 이제 거의 없으시고, 받아간다고 하더라도 리뷰를 남기시려고 받아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죠. 불만족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리뷰를 남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내가 돈을 내고 먹은 것에 대해서 맛있고 그냥 즐거운 경험이었다라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는 당연하죠. 거예요. 네, 내가 돈을 냈는데 가치를 지불했으니 그만한 내가 기대한 것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는 그냥 만족이다. 그렇죠. 네, 만족 그 이상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만족한 상태에서는 리뷰를 안 씁니다. 안 쓰는데 거기서 이제 감동하는 포인트, 만족을 좀 넘어서는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 자발적으로 리뷰를 남기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좋은 얘기를 하려고 영수증 받아가거나 보통은 잘 안 쓰죠. 근데 그런 분들한테도 리뷰를 우리는 어쨌든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영수증 리뷰 이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영수증 리뷰 이벤트는 아시겠지만 이미 너무 많은 곳들이 하고 있고,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포인트를 어디에 두느냐가 앞으로는 좀 경쟁 어떤 지점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뭐 여러 군데 매장, 동네 매장들 다녀보시면 좀 마케팅 좀 한다, 혹은 어떤 우리 동네 맛집 검색했을 때 상위에 나오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방문해보시면 영수증 리뷰 이벤트 작성, 뭐 제공 내용, 이런 것들을 음료수 한 캔, 이렇게 걸어놓은 곳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음료수 한 캔으로 이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려고 하질 않아요. 그렇지. 네, 얼마나 번거로운지는 더 잘 아시겠죠. 네이버에 로그인 해야 되고 마이플레이스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영수증 사진 찍어서 인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리뷰 남기고 사진 찍어 올리고 맞아.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다 거쳐서 리뷰 하나를 올리는 건데 이 어려운 걸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물어 가면서 해가지고 받는 게 음료수 한 캔이다 이러면 안 하겠죠. 안 하겠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최근에 제가 자영업자의 쉼터라는 카페, 네. 네, 네이버 카페에서 글을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네. 작년 8월 달에 이제 생긴 카페고 저도 8월 달에 가입을 해서 자립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벌써 한 30개 정도 글을 올렸는데 최근에 올린 것 중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 글, 네이버 플레이스 또 달라졌어요 라는 글이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핵심 대응책 공유라고 제가 제목 뒤에 써놨는데 네. 이 최소한이 정말 최소한이에요. 그냥 후킹하려고 이런 제목을 쓴 게 아니라 진짜 최소한 요 정도는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걸 올려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링크, 글 안에도 링크를 달아놨지만 네. 지금보다 훨씬 중요해지는 영수증 리뷰 챙기고 계십니까? 라는 글을 가입한 초기에 올렸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폴류라는 개인화 데이터 추천 네, 그 탭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오늘은 그게 바뀌어서 이런 형식으로 닉네임이랑 같이 사진 올라오는 거 그리고 아래 텍스트, 리뷰 안에 있는 텍스트 보이는 거 네, 이 부분 얘기 드렸던 게 이제 요 글 내용인데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요 밑에 사장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라고 제가 리스트업을 해놨습니다. 네, 영수증 리뷰 이벤트 영수증 리뷰 이벤트 이거 선택 아니라 필수다. 네. 예전에도 강조했다고 써놨죠. 꼭 하셔야 된다고. 네. 네, 그리고 제가 방금 했던 얘기 똑같이 써 있습니다. 음료수 한 캔으로는 안 움직인다. 보다 과감한 걸 주셔야 된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매장에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좀 꾸준히 제공할 수 있는 좋은 혜택을 마련해주면 돼요. 네, 이게 왜 꾸준히 제공해야 되냐 하냐면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진짜 말 그대로 이벤트가 아니라 사실은 지속 가능한 어떤 마케팅 수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부담되시면 안 되죠. 드리는 것이. 그래서 리뷰 당장 여러 개 받기 위해서 막 엄청 좋은 걸 계속 제공한다 이러면 바쁜 시간대나 이런 때 분명히 이게 리스크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매장 운영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좀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거. 이 정도면 내가 시간 내서 리뷰 남기고 싶다. 할 만한 걸 마련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맞아요. 거기에서 또 하나 선행될 게 있어. 내가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직접 해봐야 돼. 맞아요. 지금 만약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사장님께서 내가 파스타 집을 운영하고 있어. 그럼 파스타 먹으러 손님이 왔잖아. 그럼 이 손님은 그거를 맛있다고 표현하는 거를 무슨 기준으로 할까요? 내가 그동안 과거에 갔던 다른 파스타 집에 비교해서 지금 이 집이 맛있다는 이야기잖아. 네. 그럼 영수증 리뷰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 그럼 내가 직접 다른 매장들을 직접 다니시면서 음식 먹고 영수증 받은 다음에 달아줘 보세요. 그럼 고객들이 이런 감정으로 리뷰를 다는구나. 리뷰 달 때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구나 라고 직접 달아보시면서 고객의 마음과 이거 하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에너지 소모가 얼마인지를 직접 느껴보셔야 돼요. 네. 그러고 나면 내가 이분에게 이런 감사한 리뷰를 달아주는데 이 정도의 서비스는 해야 이게 값어치가 있겠구나. 이 수준의 이상을 해줘야 고객들이 리뷰를 남기려고 능동적으로 임하겠구나라는 감이 올 겁니다. 그냥 음료수 하나 주면은 써주겠지. 절대 아니에요. 똑같은 사이다 한 잔을 주더라도요. 여러분이 그거에 대한 진심을 먼저 알고 주는 사이다라면 고객들이 사이다 하나에도 리뷰를 써드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특히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하시는 점주분들이라면 더 이 이벤트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반 개인 식당들은 사실 이제 호의로 작성해 주시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네. 만족을 좀 덜 했다더라도 아쉬운 부분 요건데 나머지 너무 좋았다. 이런 식의 리뷰를 남겨주시지만 네. 어떤 무슨 식당 모모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랜차이즈 형태로 되어 있는 가게 같으면 그 프랜차이즈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냥 획일화된 맛이라는 인식들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진짜로 만족하는 포인트를 스스로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아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이런 뇌물이다, 네. 네,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특히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런 이벤트 진행 시에 꼭 기억해야 될 거. 네.
정리해놨는데 딱 써놨죠. 아까 보셨다시피 고객이 올린 사진 그리고 고객이 올린 리뷰 속 키워드가 메인 화면에 활용되고 있죠. 노출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영수증 리뷰 이벤트 이제 진행할 때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확보할 수 있게 어떤 조건을 달아주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냥 뭐 리뷰 아무렇게나 써주시면 뭘 드립니다 하는 것보다는 사진이랑 같이 올려주시고 이런 키워드를 꼭 같이 넣어주세요 네. 라는 조건을 넣어주셔야지만 네. 네,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남들이 모르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포인트예요. 사진은 사실 잘 찍었는지 어쨌는지 신경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것도 글이랑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걔는 배제하고요. 근데 키워드는 우리 매장에서 지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지정해 주면 되느냐라고 봤을 때에는 우리 매장의 어떤 업종, 뭐 베이커리면 베이커리, 카페면 카페, 음식점이면 어떤 식당인지, 고깃집인지, 뭐 술집인지 이런 식의 키워드 노출되는 거 좋고요. 아니면 판매 중인 시그니처 메뉴가 뭔지, 돈가스를 파는 매장이면 돈가스라는 이제 키워드가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여러 가지 말고 한두 개 정도로 좀 집중을 시켜서 메뉴 이름 최대한 들어가게끔 대표 메뉴 이름 그것만 신경 써주셔도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물론 조건을 걸어둔다고 해도 사실 안 지키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많지. 거예요. 사진 안 올리시는 분, 우리가 지정한 키워드 안 써주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거 하나하나 연연하면 안 되지. 이거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하지. 네. 지쳐요. 이거 하다가. 네. 네. 또 이거 하나하나 확인하려고 하고 어떤 내용으로 썼는지 다 일일이 검증한 다음에 뭔가 제공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려고 하면 진짜 바쁜 시간대에는 그럴 시간도 없을 뿐더러 내 정신적 에너지 소모가 정말 큽니다. 네. 하나하나 이거 왜 이렇게 하셨어요? 다시 수정해 주세요. 이런 과정을 식사하시는 분들이랑 경험하면 그분들은 리뷰와 별개로 우리 매장에 다시 오고 싶지 않겠죠. 네. 그래서 여기 4번에도 써놨지만 바빠서 리뷰 썼는지 확인할 시간이 없어요 라는 말씀하시는 사장님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많죠. 네. 대부분이다 그렇죠. 점심 저녁 이렇게 바쁠 때 주말 피크타임 이럴 때 그럴 때 해결책 제가 써놨죠. 그냥 믿는 것, 그냥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혜택을 어쨌든 우리는 주니까 그거에 만족하고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현장에서 참여하는 이벤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눈앞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우리가 확인을 할지 안 할지 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하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작성하실 테니까 그렇지. 사실은 잘 해주실 거예요 웬만하면. 웬만하면 정말 잘 해주실 건데 개 중에 한두 분씩 조건을 안 맞춰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도 연연하지 말자. 네. 그거 신경 쓰면 빨리 죽습니다. 정말 설마 이런 분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 중에는 없겠지만 음식을 먹으러 왔어. 근데 이 리뷰를 써주면 오늘 음식 먹으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고객이 저 이거 인스타에 올렸는데요. 뭐 아니면 영수증 리뷰 올렸는데요. 라고 했어. 그럼 그 자리에서 사장님이 그거를 사진을 보고 있고 내용을 보고 있고 저기 손님 이거 저기 오타 났는데 좀 수정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냥 저 썼습니다 그러면 보시지도 마시고 썼습니다 하면 썼겠죠. 네. 그리고 서비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이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설사 그거를 나중에 확인하고 사진이라든가 오타가 났다 하더라도 100명 중에 그런 사람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길게 보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비스를 주되 잘 올라왔는지 리뷰 내용도 되도록이면 확인하지 마시고 그냥 멀리 보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네. 계속 이런 생각으로 이벤트를 하셔야 돼. 맞아요. 이 관련된 얘기를 안 그래도 다 물어보시니까 5번에다 써놨습니다. 서비스도 주는데 사람들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얘기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빨간 글씨 써놨죠.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전문 작가도 아니고 프로 리뷰어도 아니고 인플루언서도 아닌 그냥 일반인, 일반 손님이 장문으로 사장님 마음에 쏙 드는 칭찬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없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리뷰 하나하나 퀄리티를 신경 쓴다 그러면 이 이벤트를 스트레스 때문에 절대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조건, 사진 첨부랑 메뉴, 키워드 언급 요 정도만 지켜줄 수 있으면 이벤트는 이제 역할 다 한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 첨부 제대로 됐는지 내가 원하는 메뉴 언급 잘 됐는지 이것도 확인하지 말라. 네. 저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확인 절대 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을 거니까 그냥 감안하고 요 정도는 안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결제 전에 영수증을 그럼 어떻게 주냐. 이 사람 아직 결제를 안 했는데 식사 중에 결제를 하고 이 사람 영수증을 줘야 리뷰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데
써놨죠. 무조건 그 손님의 주문건을 결제한 그 영수증을 드릴 필요가 없다. 네, 평소 결제하고 이제 손님들이 대부분 영수증 안 가져가시잖아요. 안 가져가는 거 좀 모아놨다가 이벤트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모아놓은 거 하나씩 드리면 돼요. 네, 그래서 그거 드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참여할 수 있게만 도와주시면 되니까 사실 바빠서 못한다도 핑계죠. 네, 이거 그냥 모아놨다가 하나 드리면 되는데 그리고 확인하는 시간도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작성했어요 하면 줘버리고 끝인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누가 뭐 2번, 3번 참여하는 것도 사실 상관없고 내용이 길든 짧든 상관없고 사진이랑 키워드 하나만 들어가 있다 그러면 잘됐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이런 걸 한다 그래서 뭐 한 달에 영수증 그래서 뭐 100개 받았다 라고 한다 그래서 체감하실 만한 어떤 드라마틱한 효과는 항상 없어요. 기대하지 말아야지. 네, 절대 기대하시면 안 되고 근데 하지만 이렇게 좀 꾸준히 누적되는 데이터 자체는 네이버 안에서는 되게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뭔가 내 눈에 띄는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그런 욕심을 좀 이제 내려놓고 어쨌든 네이버가 계속 변화하는 흐름에 나도 맞게 대응하고 있다. 네, 최소한의 이 정도 대비는 하고 있다. 라는 인식만 가지고 네, 꾸준히 해나가시는 걸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가 좋아하는 행위가 100가지가 있어요. 그 100가지 중에 오늘 영수증 리뷰는 어떻게 보면 한 가지에 불과해요. 네. 근데 이 한 가지에 불과한 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할 얘기가 많잖아. 그리고 이 한 가지 하나만 가지고도 시작은 했다가 1년이고 2년이고 지속하는 분들은 정말 시작하는 분들도 100명 중에 1명. 1년 이상 지속하는 분들은 그 한 명이 100명이 됐을 때 그 중에 또 한 명. 그래서 결국에는 10,000명 중에 한 분이 이거를 시작을 하고 지속적으로 2년 동안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거 한다 그래서 네이버가 원하는 걸 다 하지도 않는 건데 네. 이것마저도 네이버가 원하는 거에 100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럼 이 나머지 2번째, 3번째, 마지막 네이버가 원하는 모든 100가지를 저희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겠죠. 그럼 이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다 신경을 쓰냐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마케팅이 쉽지 않은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도 분명히 100가지 중에 한 5가지에서 한 10가지는 공부도 해보고 접목도 해보고 이벤트도 해보고 돈도 써보고 다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멈춰있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공부도 아니고 돈 쓰는 것도 아니구나. 이거를 꾸준하게 계속 해내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지금 되돌아보면은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꿀팁들은 제가 알려드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0명 중에 한 분은 이런 거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 많죠. 딱 캐치하시고 한번 딱 시작하면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가시는 분들. 그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면서 계속 알려드린 꿀팁 적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9,000명의 분들은 하다가 다 멈추세요. 그런 분들은 검색을 좀 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가려운 부분들을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회사를 찾는다면은 그 회사한테 맡기셔야죠.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그 매장에 고객들하고 직원들하고 매장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전문가한테 무조건 맡기셔야 돼요. 자립 마케팅은 자영업자들의 자립을 도와드리는 자립 마케팅인 건데 여러분들의 자립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 내가 아직 회사에다가 비용까지 부담해서 관리를 맡길 형편은 못 된다라고 하시면 이 영상 꾸준히 봐주시고 그리고 내가 찾던 회사가 여기야 라고 하시면 저희 회사한테 연락을 하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균형을 유지해서 50대 50으로 꿀팁을 50% 드릴 수 있는 영상을 매번 영상마다 보내드릴 거예요. 아마 오늘 최 팀장의 이 최근 네이버가 변화해 가면서 이 플레이스가 또 이렇게 또 중요해지는구나. 영수증 리뷰를 접목해서 이렇게 또 업데이트가 되고 있구나. 이것도 아마 꿀팁이었을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소식 잘 정리해가지고 전달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최 팀장님 계속해서 좀 출연하셔가지고 이런 이야기들 도움 줬으면 좋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출연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자영업자의 자립을 돕는 자립 마케팅입니다. 모든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마케팅의 꿀팁을 최소한 1개에서 3개는 드릴 테니까요. 구독해 주시고 앞으로의 영상들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